여러분,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리를 동결하면서 말입니다. 섬뜩한 경고를 내놨어요. 진짜 섬뜩한 경고예요. 바로 이겁니다. 2022년 올해입니다. 소비자 물가 전망이에요. 플러스 3.1%나 내놨어요. 플러스 3.1%. 와, 지금 엄청나죠? 여러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같이 안 돼 있어서요. 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올랐다 했는데 2.5%였습니다. 예, 2019년은 0.4%였고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도 1.9%밖에 안 됐습니다. 마치 말입니다. 2011년 남유럽에 재정위기가 있을 때죠. 이때가 4% 가까이 올라갔는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2022년 올해를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의 뭐 남유럽의 재정위기 때만큼 올라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3.1%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요. 더 큰 문제는요, 한국은행이 이 매월 전망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입니다. 2022년 2월에 전망할 때는 올해 물가가 1.4였어요. 안정적으로 봤습니다. 8월까지도 1.5라서 안정적이고요. 작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2.0이니까 올해 물가 안정적으로 뽑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망하기를 2022년 3.1%까지 봤으니까 여러분 이게 물가가 폭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폭등한다는 이야기. 안 그래도 우리 살기 진짜 고달픈데 물가까지 이렇게 폭등한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충격의 어떤 신호는 굉장히 커질 겁니다. 게다가 2022년뿐만이 아니에요. 2023년에도 2%면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2023년에도 2%였던 물가 상승률을 예측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시장의 물가는 훨씬 더 클 거예요. 지금도 밥상 물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나가보면 솔직히 5만원권 있잖아요. 5만원권 들고 나가면요, 옛날에 만원권 같지 않으세요? 옛날에 만원권 불과 멀리도 안 가도 돼요. 문재인 정부 초기하고 비교해봐도 비슷할 겁니다. 아마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오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차고 나면 오른다는 이야기가 진짜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한국은행이 말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는 거, 이것은 좀 의외입니다. 의외. 저는 한국은행이 물가 전망을 올해 작년 2.5%에서 올해 3.1%까지 물가가 폭등한다, 이렇게 물가 전망은 해놓고 금리는 올리지 않았어요. 1.25%에 동결시켰습니다. 이거 도대체 뭘까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권력의 개구나,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했어요. 왜냐고요? 저는 당연히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당연이라기보다도 저는 올릴 확률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3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 분명히 있을 거고, 이게 빅 스텝이 돼서 0.5%를 올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게 줄줄이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3월에 올리고 5월에 올리고 6월에 올리고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신호를 이미 시장에 주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그 시장에 신호를 줬다고 해서 그대로 금리를 인상,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그거는 없지만, 지금 저는 2월에 금리 인상을 해서 지금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내용도 엇박자잖아요. 그죠? 원래 물가가 3.1%까지 작년보다 더 올라간다면서 금리는 동결시켰다는 사실이 저는 이게 정치적인 행보라고 생각밖에 안 듭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올리면 대통령 선거에 지장이 주기 때문에
저는 안 올린다고 보이거든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모든 게 권력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안타깝네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요, 권력이 중심이 아니라 국민이 중심이었고, 예, 권력이 중심이 아니라 국가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터는요, 권력의 중심이 돼버렸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사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면요, 예,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이나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없고요. 예, 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대통령조차도 지금 선거에 개입하고 있어요. 또 예, 군산인가 내려갔다 왔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말입니다. 예, 어느 때보다 권력보다는 국민과 국가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요, 지금은 안 올리는데 앞으로 올리겠다. 앞으로 올리겠다. 그러면 자기는 임기가 3월로 끝나니까 예, 나머지는 다음 한국은행 총재가 해라 이런 뜻인가요? 예, 게다가 말입니다. 예, 2%까지 올리겠다. 그렇게 얼음장을 놨습니다. 2%까지 올리겠다. 아니 지금 당장 올려서 저는 물가를 잡는 소방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적기라는 게 있어요. 적기. 예, 금리를 인상하는 적기, 아주 적당한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적당한 시기를 놓치잖아요. 이 적당한 시기를 놓치면 말입니다. 오히려 예,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탈출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 저는 지금 금리 인상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권력의 공백기가 한참 되기 때문에 3월에 못 올립니다. 그죠? 그리고 4월에도 못 올려요. 4월에도. 아니 인수위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예, 또 새롭게 한국은행 총재가 지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결국은 아니 4월에는 금통위가 없나요? 예. 그러면 5월에 올린다는 이야기잖아요. 5월에도요. 이게 국회의원 지방선거가 6월 1일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2월에 차라리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총대를 매줬으면 예,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도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은행의 결정은요. 한국은행이 섬뜩한 경고를 국민에게 한 것도 있지만 한국은행 스스로 한국은행에게 섬뜩한 경고를 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묻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금리 인상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에 따르는 상황도 앞으로 예,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대출금리가 안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시장에는요. 예,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이게 국고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요. 은행 입장에서는 예, 조달 금리가 올라갑니다. 은행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국고채가 올라가면 은행채 금리는 국고채보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그럼 대출 금리는 또 올라갑니다. 지금 대출 금리가 안 올라간다. 은행을 동결시키기 때문에 안 올라갈 거다. 이 생각은 착각입니다. 예, 무조건 대출 금리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는 데 대한 대비책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셨죠? 게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나의 묘책도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묘책이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니까 그죠? 예, 뭐 달러를 산다든가 금을 산다든가 뭐 실물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먹히겠죠. 어쨌든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위기의 시기예요. 때문에 내가 이 위기를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에 대한 돌파구를 반드시 보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